자, 점전화 ABCD를 X축성에 고정시켜 놓고, 자, A에 작용한 전기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조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자, B가 전기력 0 됐어. 여기. 그 다음에 그림 나에서는 A랑 C 위치 서로 바꾸고, B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의 크기 F. 자, 이때 ABC 전화량 각각 EQ, QQ. 자, 조건 다 읽었다 했죠. 자, 일단은 B가 받는 전기력이 지금 0이다 했는데, 나머지 전화가 3개 있지. 3개가 준 힘이니까 우리가 바로 부호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거지. 근데 이제 변화를 준 게 AC 전화가 위치 바꿨지. 그리고 나서 B가 받는 힘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려줬잖아. B가 받는 힘이 AC 전화가 저렇게 위치 바꾸면 B가 받는 힘이 어떻게 바뀌노? A랑 C가 위치를 바꿔서 B한테 힘을 주면 B가 받는 힘이 AC로부터 받는 힘은, 자, 아니, 자, A랑 B가 전화량 크기가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 부호가 어떻게 같은지도 다른지도 모르고. 그러면 A가 B를 미는지 당기는지 모르잖아. 근데 A가 B한테 어떻게 힘을 주든지 간에 A가 이쪽 위치로 옮기면, A가 여기 있다가 이쪽 위치로 옮겼잖아. 그러면 A가 B에게 주던 힘은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방향이 서로 바뀌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C도 여기 있다가, C도 아까 여기 있다가 일로 갔잖아. 그러면 C가 주는 힘도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만 바뀌었을 거다, 그치? 그러면 A가 주는 힘과 C가 주는 힘을 합성해 놓은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힘은 AC가 서로 반대로 주니까 그 합성된 힘도 서로 반대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가에서 B가 받는 전기력이 0이라는 거는, 자, 가에서 이 B를 보면 AC가 준 힘이 더해져서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AC가 준 힘이 뭔가 이쪽 방향이야, 만약에 AC가. 그러면 나에서는 B가 받는 AC가 준 힘은 크게 똑같고 이쪽 방향 되겠지. 근데 가에서 B가 받는 힘이 0이라며. 그러면 AC가 준 힘은 우리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나머지 D가 준 힘 때문에 0이 될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나로 오면 D는 어차피 그대로 있으니까 D가 주던 힘은 그대로 있는데 AC가 주는 합성된 힘이 뒤집어져서 D가 준 힘과 오히려 더해졌다, 맞지? 그러면 D랑 똑같아서 날아가던 힘이었으니까 더해지면 D가 주는 힘의 2배 되겠네. 그 결과가 이거네. 그러면 지금 요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반대로 둔 거지. AC가 준 힘이 원래 어디고 이쪽이고 D가 준 힘이 어디고 이쪽이었는데 AC가 준 세트로 준 힘이 반대로 뒤집히면서 D가 준 힘과 더해져서 2배 되었다. 그러면 그 2배가 오른쪽 F다 이거지. 어.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야? B는 가에서는 AC가 이쪽 방향으로, A랑 C가 준 힘이 합성된 힘이 이쪽 방향이었고 D가 이쪽 방향. 그래서 같아서 F는 0인 상황이 가상황. 근데 나 상황에서는 D가 주는 힘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A랑 C가 주는 힘이 더해진 결과가 뒤집어지면서, 반대로 뒤집어지면서 이게 2배 돼서, 같은 크기의 힘이니까 2배 돼서 합성돼 보니까 F다 이거지. 그러면 원래 각각이 주던 힘은 2분의 1F랑 2분의 1F다 이거죠. 그러면 일단 B랑 D는 서로 부호가 반대네. 여기서 D가 B를 당긴다 했으니까 B랑 D는 서로 부호가 반대. 뭐 얘가 플러스라면 얘가 마이너스 반대다 매겨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랑 C가 준 힘이 합성된 결과가 왼쪽이 돼야 된다, 맞지? 자, 근데 전화를 줬어. A는 EQ, C는 Q. 그러면 B가 받는 힘 중에서
A가 주는 힘이 2배 더 세겠지? 자, A랑, 그러니까 생각을, B가,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어. B가 받는 힘 중에서 A가 C랑 준 힘이 더해진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결과까지 왔어. 자, 근데 A가 어차피 C보다는 큰 힘을 줄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A가 여기서 B를 밀어버리면 C 입장에서는 같이 밀어줘도 C가 이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게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C는 잘 몰라도 어차피 질 거니까 C는 싸워도. A는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 A가 얘를 당겨야지. 그래서 A는 부호가 마이너스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C는 같이 당겨서 싸워도 되고 A랑. 아니면 밀어줘서 A랑 같이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줘도 돼. 요거는 이제 우리 선택에 남는 거지.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우리 마지막 안 쓴 조건. 가에서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왼쪽이다, 왼쪽. 그 왼쪽이 되는 조건이 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 말이야. 그럼 먼저 적은 거. 운이 좋으면 한 번에 해결될 거고, 맞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 다른 건 틀린 거니까. 자, 먼저 마이너스로 한번 택해보자. C 전화 마이너스. 자, 우리가 아는 거는, 자, 일단은 B전화가 받는 힘인데, 우리가 둘 다 B를 플러스로 잡고 얘를 둘 다 마이너스로 잡았어. 자, 같은 거리이기 때문에 전화가 2배 더 큰 A가 얘보다 2배 힘을 많이 줄 거야. 그러면 A가 당기고 C는 절반 당겨서 그 결과가 2분의 F다로 갈 거잖아. 자, 그러면 요 결과가 2분의 1F가 돼야 되니까 얘는 F고 얘는 2분의 1F다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요게 맞으려면 요 상황을 이제 냅두고 맞으려면 A가 어디로 힘을 받게 만들어주면 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받게 만들어주면 돼. 자, 일단은 D전화 정리하자. D는 전화가 마이너스고, 자, D가 B한테 힘 얼마 줘야 돼? 요 상황대로. A랑 C가 주는 힘이 싸워서 2분의 1F 되게 해줬잖아. 마지막으로 D가 얼마 주면 돼? 2분의 F 줄 수 있는 전화면 되잖아. 그러면 기준이 얘잖아, C. C가 한 칸에서 힘 얼마 주고 있었어? 2분의 F 주고 있었잖아. 그러면 D는 두 칸에서 2분의 F 줘야 되잖아. D 전화가 C 전화보다 몇 배 더 커야 돼? 자, 힘을 받는 전화가 바뀌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대는. 자, 두 전화 사이에 주고받는 힘은 얘 전화량 곱하고 얘들 사이의 거리 제곱으로 나누고 K 곱해서 이렇게 우리 전기력을 정의하잖아. 맞습니까? 지성아, 니 전기력 책 있나? 지난주 책. 받았어?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 근데 지금 계속해서 어떤 전화가 받는 힘을 계속 보고 있어. B전화가 받는 힘을 계속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B전화가 이 둘 중에 한 전화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나머지 전화들이 전부 다 B전화에게 주는 힘을 비교하니까 얘 전화들끼리 비교하고 거리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자, 중간에 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자,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놓치면 안 돼. B가 A와 C로부터 받는 힘이 합성돼서 2분의 F가 되게 만들어 주려고 A가 당긴 힘이 F, C가 당긴 힘이 2분의 1F. 이렇게 되게 만들어줬어. 자, 그리고 B는 지금 현재 F는 0인 상태야. 그러면 D가 추가로 이쪽으로 2분의 1F 주면 되잖아. 자, 그러면 C랑 D랑 똑같이 힘을 줘야 되네. 근데 C는 D보다 절반 거리가 가깝잖아. 그러면 2배 거리가 더 먼 D가 똑같은 힘을 주려면 전하는 4배 필요하다 이거지, 4배. 그래서 C보다 D가 전하가 4배인 상태야. 그러면 2Q, Q, Q, 4Q. 이 상황이다, 맞지? 자, 우리 이거 찍었잖아, 맞지? 이 부분은 찍었어. 자, 이게 맞아 떨어지려면 마지막 조건만 맞으면 돼. A가 왼쪽으로 힘을 받게만 만들어주면 돼. 자, A는 지금 음전화, B가 양전화니까 A 입장에서는 B는 당길 거야. 자, B가 얼마만큼 힘으로 당기노? 지금
A가 B에게 준 힘은 F다 구해놨는데, 우리가 어차피 마지막에 이제 얘가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가 왼쪽으로 받는지만 확인할 거잖아. 그러면 B, C, D가 A에게 준 힘을 비교만 해서 적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쓰는 게 우리가 이제 약속한 게 그냥 얘들 전화는 다 Q의 배수로 표현되고 거리는 전부 다 이거 한 칸에 이게 한 칸 D라면 D의 배수로 표현되니까 그냥 한 칸에서 Q가 준 힘을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그러면 얘가 얘한테 주는 힘 얘가 이 Q인 건 어차피 공통이니까 신경 꺼야 돼. 얘들 전화를 봐야 돼. 얘가 Q에서 한 칸에서 주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1이지 얘가. 그리고 C는 두 칸이네. 4분의 1 할 준비하고. 근데 C는 전화가 얘랑 똑같은 Q잖아. 그러면 C가 마이너스니까 밀 건데 C는 4분의 1로 밀겠지. 마지막 D. D도 마이너스니까 밀 건데 D는 4Q인데 거리가 3칸이잖아. 그러면 9분의 1배 될 거니까 미는 힘이 D는 9분의 4다 맞지? 자, 아쉽게도 틀린 것 같아.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 이거 두 개 더하니까 얘 못 뛰어넘잖아. 그러면 A가 지금 X방향, 마이너스 X방향 힘을 받는 상황이 아니다, 맞지? 그러면 다시 해야 돼.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얘의 부호가 잘못된 거야. 얘가 플러스란 거지. 한번 돌아가면 돼.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자, B는 A랑 C로부터 이쪽으로 2분의 F 만들어줄 건데, 지금은 A가 마이너스 C가 플러스 되면서 둘 다 이쪽으로 힘을 줘요. 그러면 여전히 A가 C보다 2배로 줄 거야. A가 C보다 2배로 주면서 이 합성된 결과가 이쪽으로 2분의 F 되면 돼요. 그러면 A가 준 힘이 이제 얘는 다시 찾아야 돼. 자, A, C 2대 1로 더해서 이거니까 A가 준 힘은 3분의 2 하면 3분의 1F C가 준 힘은 6분의 1F 더해져서 2분의 F. 자, 비교는 C가 한 칸에서 준 힘이 6분의 F다, 맞지? 근데 D가 두 칸에서 얘한테 힘을 얼마나 줘야 돼? 2분의 F 줘야지. 그러면 D가 C보다 거리가 2배인데 힘을 3배 많이 줘야 되잖아. D는 마지막으로 D가 얘한테 2분의 1F 줘야 0되잖아. 그러면 D는 C보다 거리가 2배 더 먼데 힘을 3배로 줘야 되니까 전화량이 몇 배 더 커야 돼? 12배. 12배 더 커야지. 그래서 얘 전화를 12Q라 잡자 이거지. 그리고 이제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X방향 받을 거야. 이제 우리 다 찾은 거야. 원하는 거 찾으면 돼. 가에서 A에 작용한 전기 크기. A 받네. 자, 그러면 자, A 이제 구해줘야지. 지금 어딨노? QQ 한 칸에서 주는 힘을 우리가 얼마라고 줬어요? 6분의 1F라고 우리가 표현해놨다, 맞지? 자, 그러면 이제 A가 받는 힘 4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이제 F로 표현해야 돼. 마지막 구해야 되니까. 자, 가에서 A가 받는 힘 B부터.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네. B 힘 얼마 주노? Q 잠깐만. Q 2Q다. 잠깐 돌아가게. 자, 아까 C가 B에게 밀어주는 힘 6분의 F라 했거든. 그게 거리 한 칸에서 QQ가 주는 힘이 6분의 F잖아. 근데 얘가 얘한테 주는 힘을 볼 건데 한 칸인데 2QQ잖아. 그래서 3분의 1F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C가 A에게 주는 힘도 C도 플러스 됐으니까 당긴다. Q, 2Q인데 얘랑 똑같은 상황인데 거리 2배. 그래서 요거의 4분의 1배. 12분의 1F. 마지막으로 얘 2Q, 12Q. 거리 3배.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거리만 3배고 거리 3배고 와우. 12, 12배니까 3분의 1에 거리 3배고 12배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27분의 4. 얘가 밀어주죠. 27분의 4F다. 이거지. 답,
맞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얘가 27? 뭐야, 이상한데? 어? 이거까지 해서 27이다. 맞다. 9분의. 그러면 얘가 9분의 4? 됐다. 그러면 9분의 3이니까 9분의 3 빼고 나면 9분의 1 되고, 9분의 1이랑 12분의 1 빼면 108분의 1? 답 36분의 1인데. 아, 아, 9분의 1에서 12분의 1 빼면 36분의 1. 36분의 1F 받는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하나 더 해보자. 뒤에.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지. 조건은 별로 없어. 여기 A, B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양전화라는 X전화를 여기 한번 놔보고 여기 한번 놔보고 여기 한번 놔보고 각각 놨을 때 이 X전화가 받는 힘을 조사했더니 F1, F2, F3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그걸로 대소관계만 줬어. F1과 F2, F3의 대소관계가 F2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F3고 그 다음에 F1이래. 자, 일단은 얘들 둘이 한번 비교해 볼게. 여기랑 여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때 받는 게 F1이라 했고 요때 받는 게 F2라 했어. 문제에서 보니까 F2가 제일 커요. 자, 그러면 보통 요런 두 점을 비교를 많이 해. 자, 이 두 위치는 A 입장에서는 어떤 위치야? 쌍둥규 같이 보자. 자, 쌤이랑 한번 보자. 자, 여기 두 위치는 A 전화 입장에서는 거리가 같은데 반대쪽에 있어. 그러면 A가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로 줄 거야. 자, 근데 B 전화 입장에서는 두 위치 모두 B 전화의 왼쪽에 있잖아. B가 밀었으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같이 밀 거고 당길 거면 같이 당길 거야. 그러면 여기 두든 여기 두든 B 전화가 주는 힘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데 그 대신에 여기는 좀 더 가깝잖아. 그럼 B 입장에서는 더 큰 힘을 주겠지. 자, 그거 두 개가 합성이 될 건데 한번 생각해봐. 어떤 한 전화는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고 나머지 한 전화가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힘을 주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힘을 줘. 그러면 한 점에서는 A, B가 주는 힘들이 더해질 거야. 근데 나머지 한 점에서는 한 전화만 주는 힘의 방향이 바뀌었잖아. 싸우겠지.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선택해야 될 거는 둘 중에 어디서 A, B가 주는 힘이 더해지고 싸워야 되냐. 근데 지금 어디가 더 크다 했어? F2가 더 크다 했잖아. 그러면 F2에서 A랑 B가 주는 힘이 더해지고 F1에서는 A랑 B가 주는 힘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주면 일단 여기가 더 클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부호 판단해야지. 여기서 A랑 B가 주는 힘이 더해지려면 A랑 B는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A, B가 부호가 같으면 둘 다 얘한테 밀거나 당길 거 아니야. 싸울 거라고. 근데 여기서 더해지게 만든다며. 반대. 얘가 마이너스라 했으니까 얘는 플러스다. 응. 근데 한 가지 특별히 신경을 쓰진 않을 건데 여기가 지금은 F2가 F1보다 더 커서 여기서 더해지게 만들었잖아. 자, 근데 싸워도 여기가 F2가 더 커질 수 있어. 어떤 경우에 얘들 둘이 여기서 힘이 반대로 붙어서 싸워도 여기서 받는 힘이 여기서 받는 힘보다 더 커질 수 있어. 이 B 전화량이 A 전화량보다 압도적으로 클 때. 그러면 그냥 둘이 싸워도 말든 얘가 여기 이 전화한테 가까워져서 커지는 힘이 훨씬 크다 이거지. 근데 얘 전화가 압도적으로 큰 거는 막았어. 어디서 막았어? 얘랑 제일 가까운 점이 여기잖아.
여기서 받는 힘이 그러면 압도적으로 커야지. 근데 여기서 받는 힘이 중간으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더해지고 여기서는 빼질 거다 하면서 얘 부호를 찾고 요 어려운 문제 맞다. 자, 하나는 살펴보자. 찾고 이제 요 지점 갑니다. 자, 여기 점과 여기 점은 어떤 관계야? 자, 이 세상에는 A, B밖에 없어. A, B밖에 없는데 이 점 콕 집어서 한번 두고 X는 이제 옮길 거야. 이 점에 콕 집어서 한번 둘 거야. 이 두 점은 대칭 같은 느낌 들잖아. A, B 두 전화의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인 점이다, 맞지? 자, 그러면 A랑 B 전화가 전화량이 같았으면 여기 놓든 여기 놓든 얘가 받는 힘은 방향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크기는 똑같겠지. 근데 지금 F3가 F1보다는 크다 했잖아. 그러면 얘랑 가까운 점이 얘랑 가까운 점보다 대칭적으로 봤을 때 더 크다는 소리는 여기 전화가 여기 전화량보다는 크다라는 얘기야, 크다. 그래서 B 전화가 A 전화보다 더 크다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 하게 됐네. 부호 반대다 하는 거랑 A보다는 B가 전화가 더 크다. 자, 그래서 기니 D 보면 기억 B가 A보다 크다 맞고, 자, X는 D와 ED 사이에 X에 작용하는 전기력 0이다. 자, 전기력 0인 점 어디 있노? 두 전하의 부호가 반대다라고 나왔어. 자, 전기력이 0인 점의 후보지. 사이야, 양끝이야. 양끝이야. 그리고 전하가 A보다는 B가 크잖아. 그러면 어느 쪽에 F는 0인 지점이 만들어져야 돼? 여기는 아니지. 얘랑 가까우면 안 되지. 여기. 자, F는 0인 지점은 여기 어디에 있어야 돼? 근데 X는 D와 ED 사이에 존재하냐 물었으니까 얘는 틀린 거야. 자, 마지막 디귿 지문도 니은에서 타고 갈 거야. 자, 디귿은 여기 나도 봤을 때 X가 받는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야. 자,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둘이 주는 힘이 서로 싸우는 곳이야. 누가 이기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 전화랑 얘 전화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 범위로 나오거든. 그렇다면 그냥 얘 위치가, 자, X는 0인 지점이 중요한데 X는 0인 지점이 만약에 여기 생겼어. 이 위치보다 바깥에 생겼어. 그러면 여기서 비긴다는 얘기니까 여기 동네는 F는 0인 지점에서 안쪽으로 들어왔잖아. 누가 이기는 동네야? A가 이기는 동네야. A가 이기는. 그러면 A가 이기니까 부호 반대니까 얘가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 하면 되고. 자, F는 0인 지점이 여기 만들어졌어. 그러면 F는 0인 지점보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지점이 바깥에 있잖아. 그러면 누가 이기는 동네야? 얘가 이기는 동네야. 그러면 얘가 플러스로 얘를 밀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받는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F가 0인 지점이 D보다, 마이너스 D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판단할 거니까 일단 아닐 건데 F는 0인 지점이 여기일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F는 0인 지점이 여기가 되려면 A 전화보다 B 전화가 전화량이 몇 배 커야 돼? A는 한 칸인 점인데 B는 네 칸인 점이잖아. 그러면 B가 A보다 16배 커야 돼. 만약에 F는 0인 지점이 여기나 여기 동네가 되려면 훨씬 더 많이 커야 돼. 얘가 25배, 뭔가 49배 이렇게 커야 돼. 자, 그러면 A보다 B가 전화가 Q, 16Q, 16배 커도 괜찮으면 F는 0인 지점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큰 게 너무 과한 거다 싶으면 F는 0인 지점이 어디로 이동해야 돼? 이쪽으로 이동해야지. 자, 근데 얘가 B가 전화가 너무 크면 아까부터 B 전화가 너무 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어느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했어? 이 점이지. 이 점에서 받는 힘이 제일 큰 게 아니야. F2보다 작아야 돼. 자, 그러면 16배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여기가 F2고 여기가 F3. B가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는 어차피 둘이 주는 힘이 더해질 거야. 자, Q 한 칸 1로 보자고, 1로. 그러면 얘가 플러스 전화를 당길 거니까 당기는 힘 1.
자,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전하면 밀 거야. 16인데 거리가 2칸이니까 4분의 1배 돼서 4로 밀겠지. 그러면 여기서 일단 얘가 지금 5라는 힘을 이쪽으로 받고 있다, 맞지? 자, 크기만 비교하면 돼. 자, 일로 가자. 일단 문제가 되는 얘는 얘한테 이미 얼마죠? 16을 줘버렸다, 맞지? 아직 봐야지. 얘가 얘한테 합성된 결과를 볼 건데 얘는 Q고 거리가 4칸이잖아. 16분의 1이야. 이거 뭔가 더해지고 빼져서 얘보다 작아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얘 전하가 너무 큰 거야. 얘 전하가 너무 큰다라는 판단이 됐으니까 F는 0인 지점이 여기는 과하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 그러면 현재 지금 X가 있는 위치는 F가 0인 지점보다 안쪽에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이길 거다. A가. 그래서 A가 주는 힘의 방향대로 얘가 힘을 받을 거니까 A가 B랑 얘랑 반대 전하네. 그러면 당기겠지. 그러면 얘는 플러스 X 방향이 돼야 한다. 틀렸다. 오케이. 하고 넘어가서 이제 수소 원자 모형 갑시다. 어. 자, 전기에서 남은 부분은 그 앞에 연력학 특수랑도 좀 달라. 얘들 계산 문제 거의 없어. 계산 문제 거의 없고 전부 다 정성적인 문제들이야 또. 그냥 비교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한번 딱 배울 때 딱 개념만 잘 박히면 문제 푸는 게 수수수 풀리는 문제들이야. 가봅시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원자 모형의 변천사라고 해서 원자 모형이 계속 변했다, 맞지? 자, 제일 처음에 어떤 아저씨가 뭐를 발견해서 무슨 실험을 통해서 뭐를 발견해서 이제 원자를 다른 입자들의 합으로 쪼갤 수 있었어. 제일 처음에 톰슨 아저씨가 뭐 발견했어? 전자 무슨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다, 맞지? 그래서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를 발견했으니까 뭔가 전체에 박아놓고 플러스 풀어놨다, 맞지? 자, 이거 잘못됐잖아, 맞지? 플러스는 이렇게 풀려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작은 한 점에 모여 있잖아, 맞지? 그게 원자 핵이잖아. 원자 핵 누가 발견했어요? 러더퍼드 아저씨가 무슨 실험을 통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강한 반발을 주는 애의 필요성 때문에 원자 핵을 만들었다, 맞지? 자, 여기까지 왔어. 러더퍼드 원자 모형도 틀렸어. 문제점이 있잖아.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전자가 러더퍼드 아저씨는 원자 핵을 발견하면서 전자를 가만히 냅두면 안 돼. 얘가 달라붙어서 없어지잖아. 그래서 돌렸어요. 전자 주변을. 근데 문제는 돌아가는 운동은 방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야. 그래서 전하를 가진 입자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빛이 새어나와. 그러면 계속해서 빛은 에너지가 있잖아. 계속해서 에너지를 잃으면 전자가 궤도를 유지할 수가 없지. 무너져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뭔가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거 하나. 두 번째, 스펙트럼.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이 있다, 맞죠?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거는 끊어졌다라는 뜻이야. 근데 실제로 수소나 헬륨 기체에서 나오는 방출되는 스펙트럼, 흡수되는 스펙트럼을 관측하니까 걔가 연속이다, 끊어져 있다. 끊어져 있다는 거지, 끊어져 있다. 다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듬성듬성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왜 다 나오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원자의 특징에 맞춰서 듬성듬성 나올까? 여기서는 이 원자 모형에서는 끊임없이 새어 나오잖아. 그럼 얘네들이 연속 스펙트럼이 아닐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를 설명 못 하잖아, 맞지? 자,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 아저씨가 가설을 세운다, 이거지, 가설. 두 가지 가설. 먼저, 첫 번째, 양자 조건. 그냥 간단하게 생각, 당연히 틀린 거야. 틀린 거라서 증명도 안 해.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 가설이, 전자가 원자 핵 주변에 돌 수 있는 궤도 중에서 어떤 특정 궤도가 있대.
그 궤도를 도는 전자는 에너지를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 그런 궤도가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 가설의 이의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궤도는 정해져 있다 하는 거. 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돌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번호를 매기는 거지. 원자 핵과 가장 가까운 궤도부터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매기는 거야. 그게 양자 조건이야.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 그냥 끊어져 있다. 연속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두 번째 조건은 진동수 조건, 스펙트럼 설명하는 거야. 자, 요 원자 핵이야. 원자 핵 주변을 도는 전자를 표현할 건데 첫 번째 양자 조건에 의해서 전자가 도는 궤도가 정해져 있다 했잖아. 그러면 원자 핵에서 가장 가깝게 도는 궤도부터 그 다음에 점점 멀어지면서 n이 1번, n이 2번 이런 궤도들이 쭉 있다 이거지. 무한대까지. 그러면 n이 1인 궤도에 있는 전자랑 n이 2인 궤도에 있는 전자들이 다 있을 수 있어. 자, 근데 에너지가 달라. n이 1번 궤도는 다른 말로 바닥 상태라고 하거든. 그래서 n이 1번 궤도의 전자가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야. 그래서 n이 커지면, 숫자가 커지면 원자 핵에서부터 멀어지는 궤도는 에너지가 큰 궤도야. 자, 그러면 흡수하는 애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1번 궤도의 에너지가 E1이고 2번 궤도의 에너지가 E2라면 E1에서 E2로 전자가 궤도 전이라는 할 수 있어. 궤도를 이동할 수 있다고. 그러면 궤도 전이를 하려면 여기보다 여기가 에너지가 더 크잖아. 그러면 요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를 올려보낼 수 있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흡수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거야.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궤도와 궤도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만 흡수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실제로 여기 에너지를 구해보면 얘네들은 에너지가 전부 다 마이너스야. 자, 여기 에너지가 가장 낮은 바닥 상태인 마이너스 13.6입니다. 두 번째 궤도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3.4야. 내가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실제 이렇게 계산됐어. 자, 그러면 두 궤도 사이의 에너지는 얼만데? 마이너스 13.6보다 마이너스 3.4짜리 궤도는 에너지가 얼마 더 높은 거야? 10.2만큼 더 높은 거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설명할 수 있게 됐어? 10.2짜리 에너지의 빛이 흡수되는 걸 설명할 수 있잖아. 그거 끊어져 있는 스펙트럼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가져온 거잖아. 자, 근데 문제는 10.2짜리 에너지를 이런 형태로. 자, 빛을 통해서 흡수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데, 그러면 10.2를 흡수만 하면 되니까, 5 하나 흡수하고, 5.2 하나 흡수하고, 요거 두 개에서 흡수해서 올라갈 수 있냐는 거지. 있어, 없어? 이게 만약에 된다면 설명이 또 안 되지. 0.1, 0.2, 0.3 다 뿔뿔이 쪼개서 흡수해서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러면 군데군데 끊어져 있는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항상 요 에너지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아니면 흡수가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선 스펙트럼을 설명한다 이거지. 두 가지 양자 조건, 진동수 조건. 요 지금 한 거를 진동수 조건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빛의 에너지를 요식만 한번 요것만 이제 우리가 익히면 자, 어차피 3단원 가서 또 나와. 빛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자, 빛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요 F라는 거는 그 중학교 때 했던 그 파동했을 때 기억나나? F 진동수. 람다는 파장. 당연히 기억 안 나. 자, 여기 파동을 한번 보면 우리 어차피 3단원 해야 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동은 파도 같은 형태로 설명을 하잖아. 자, 파동은 계속 이렇게 출렁이는 모습이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중앙을 한번 싹 그어보면 이 파도의 모습은 여기서부터 요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게 파동이잖아. 그러면 반복되는 요만큼의 길이, 요 길이를 한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 요게 파장이야.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매질 한번 상상해봐. 자, 여기에 매질이 있어. 파동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매질이야. 자, 파동이 오고 있어. 이 매질은 어떻게 되겠노? 이 매질 입장에서는 산이 오고 있잖아. 얘가 올라가겠지.
파도가 오고 있다고 나한테. 그러면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야. 내 운동이 주기 운동이다, 맞지? 그래서 요 파동의 그 성질을 설명할 때 주기도 설명을 해준다고. 자, 그러면 보통 주기라는 거는, T라는 거는, 진동수만 할게, 진동수. 요거만 하자, 요거, 요거. 주기가 2초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내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제자리, 이런 운동을, 반복적인 운동을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다? 2초다, 이런 뜻이야, 2초. 2초마다 같은 운동을 반복한다. 이게 주기야. 그러면 진동수라는 애는 주기랑 개념 자체가 역수야. 진동수는,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니. 이게 진동수의 정의야. 자, 주기가 2초야.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걸린대. 그러면 1초에 몇 번 진동하는 거야? 2분의 1에 진동하는 거지. 주기가 10초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한 번 진동하는데 10초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1초에 몇 번 진동하니? 10분의 1회 진동하잖아. 얘랑 얘는 역수관계다, 이거지, 역수관계. 그렇게 우리가 배우는 게 진동수야, 진동수. 자, 빛. 지난번에 빛 할 때 에너지 한번 갔었잖아. 전자기파 종류 한번 했었잖아, 전자기파 종류. 지난주 영상을,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가시광선은 전자기파의 일부 영역이라 했어. 에너지가 큰 빛은 빨강이야, 보라야? 보라색의 에너지가 큰 거야. 빨간색은 에너지가 작은 거고. 전자기파 전체로 봤을 때 뭔가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빛. 우리가 배우는 영역대에서는 감마선. 에너지가 엄청 작은 빛. 전파, 라디오파라고도 하는 전파. 자, 그러면 광자는 빛의 알갱이 이런 뜻인데, 그냥 아직은 그렇구나 하면 돼. 나중에 입자성 할 거야. 빛의 입자성. 그냥 빛의 에너지를 논한다 생각하면 돼. 자, 빛의 에너지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정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진동수의 에너지가 뭐하노? 비례. 여기 적어놓은 H는 상수야. 신경 안 써도 돼. 중요한 거는 F가 E에 뭐하다? 비례하다. 그러면 진동수가 큰 빛은 에너지가 큰 거잖아. 맞습니까? 진동수가 2배인 빛은 에너지의 크기가 2배다 보면 되지. 자, 근데 람다는 어디에 있어? 밑에 있지, 밑에. 람다는 에너지랑 반비례 관계. 람다가 짧을수록, 람다는 이거, 파장. 람다는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감마선부터 전파까지 한번 표현해 본다면, 감마선은 에너지가 엄청 큰 빛이잖아. 파장이 작을 거야. 그 다음에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점점 오면서 에너지가 작아진다, 맞지? 그러면 람다가 커지겠네. 람다가 커지니까 람다가 커진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주면 돼. 그래서 진동수랑은 에너지가 비례하고, 람다, 파장이랑은 에너지가 반비례한다. 자, 여기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제일 바닥 상태. N이 1인 궤도, 제일 바닥 상태 궤도. 자, 에너지가 가장 낮아. N이 2, N이 3.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얘네들 둘 사이의 에너지가 E1이고, 얘네들 둘 사이의 에너지가 차이가 E2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E1 필요하지. E1짜리 에너지를 흡수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궤도를 넘나드는 걸 궤도전이라고 그래요. 이때 빛을 흡수해서 올라가는 얘는 E2라는 빛을 흡수하겠지, 에너지에. 자, 그래서 올라갔어. 3번 궤도에 올라간 애가 1번 궤도로 떨어질 수 있어. 궤도전에는 한 칸씩만 하는 게 아니야. 자, 떨어지면 이때 나오는 에너지는 얼마라고 하면 돼?
궤도와 궤도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 올라갈 때는 흡수, 내려올 때는 방출 하겠지. 그러면 이때 나오는 방출되는 에너지, 빛의 에너지는 E1 플러스 E2다 하면 돼. E1 플러스 E2. 자, 그러면 E1이라는 에너지를 가진 빛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빛은 진동수도 있고 파장도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흡수한 에너지, 이때 흡수한 에너지 더한 게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라며. 그러면 이때 방출되는 E3라는 에너지는 E1과 E2의 합이잖아. 근데 빛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F는 비례라며.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된다고. 첫 번째 상황에서 흡수한 빛의 진동수가 F1이면 F1인 빛과 F2인 빛을 더해서 방출되는 F3 진동수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잖아. 얘가 하 F1, HF1, HF2니까. 자, 근데 파장은 이때 흡수한 빛의 파장이 람다1이라 하죠. 람다1 흡수했고 람다2 흡수해서 내려올 때 람다3 방출한다고 하죠. 자, 파장은 에너지랑 반비례 관계거든. 그러면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람다1과 람다2를 더하면 람다3다. 이러면 틀린 거야. 이랬으면 안 되고 람다1분의 1과 람다2분의 1을 더하면 이게 람다3분의 1이다. 요렇게 쓰면 맞는다. 그래서 에너지의 덧셈 관계가 맞고 형태가 맞으면 이게 맞는 식이 된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에너지 크기. 요 페이지 한번 보죠. 자, 여기야. 요거는 경향만 파악하면 돼. 자, 여기 보면 E1이 바닥 상태. 첫 번째 궤도의 에너지야. 자, 여기 에너지들은 기본적으로 플러스라 했어, 마이너스라 했어. 얘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거든. 전자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적어 놓은 건데, 전자도 입자잖아, 맞지? 역학적 에너지를 적은 건데, 전자는 원자 핵에 전부 다 속박되어 있잖아. 밖에 갔다가 안에 왔다, 밖에 갔다가 안에 왔다 하는 거 알잖아. 속박된 애들의 에너지를 표현할 때는 전부 다 마이너스로 표현해.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원자 핵과 가장 가까운 바닥 상태, 요 n이 1번 궤도가 에너지가 가장 작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하는 거. 그리고 n이 무한대를 에너지를 0을 기준으로 잡아놨어. 0을. 그래서 이쪽은 전부 다 마이너스인 거야. 마이너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3.6. 이 값은 실제 쓰는 값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익숙하게 좀 만들어 놓으면 좋아. 자, 마이너스 13.6이 바닥 상태 에너지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n번째, 나머지 n이 2, 3, 4인 n번째 궤도의 에너지를 n제곱분의 1로 정의를 해놨어. 자, 그러면 n이 2만 돼도 얼마예요? 자, 얘가 마이너스 13.6이야. n이 2가 됐어. n제곱분의 1배 된대. 그러면 얘 4분의 1배 되잖아. n이 2만 돼도. 그러면 4분의 1배 돼서 마이너스 3.4 된다, 맞지? 그러면 1번 궤도와 2번 궤도 사이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궤도가 없잖아. 여기 다음이 바로 여기잖아. 자, 이 사이의 에너지가 얼마만큼 차이 나게 됐어? 10.2만큼 차이 나. 자, 근데 여기서부터 n이 2부터 벌써 무한대까지, 무한대가 0이라네. 2부터 무한대 사이에는 에너지 차이가 얼마만큼밖에 안 나? 3.4밖에 차이 안 나잖아. 자, 2번 궤도 이후의 궤도, 3번 궤도, 4번 궤도, 5, 6, 7, 8, 9, 10, n번째, 무한번째 궤도까지 전부 다 여기 다 있어. 에너지적으로 보면. 그러면 대부분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끝이 난다? 1번 궤도와 2번 궤도 사이에서 끝이 난다는 거지. 요런 걸 어디다 써볼 거냐면, 요런 느낌을. 자, 어떤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었어. 어떤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었대.
자, 이 전자가 빛을 2번 흡수할 때, 한 번 흡수해서 어디까지, 어딘지 모르지만 올라갔대. 또 한 번 흡수해서 올라갔대. 이때 흡수한 빛이 1번 빛이고, 이때 흡수한 빛이 2번 빛이라 하자. 자, 얘는 또 다른 전자가 여기 있었는데, 이 전자는 2번 빛을 흡수해서 올라갈 수 있다. 맞나 틀렸나? 여기가 바닥 상태면, 바닥 상태에서 올라가려면 무조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에너지는 필요해. 10.2는 필요한 거야. 근데 여기 2번 빛은 어떤 빛이었어? 이미 올라간 애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에너지였잖아. 여기 궤도 사이에 에너지는 10.2짜리 에너지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에너지 흡수해가지고는 얘가 올라갈 데가 없는 거야. 올라갈 데가 없으면 흡수를 못해. 안 하면 돼.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 하면 틀린 얘기야. 그래서 대부분의 에너지는 여기서 끝장난다는 거야. n이 1, 2 사이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도, 요것도 마찬가지. 얘 3 하면 3제곱이니까 9분의 1이잖아. 9분의 1. 근데 9분의 1이 딱 떨어지지 않지만 대략 1.5 정도 되거든. 그러면 요거 이제 1.51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세 번째 궤도인데 얘까지 우리가 이제 뭐 의미를 주는데 요거 사이의 차이도 얼마야? 얘랑 비교하면 엄청 작지만 3.4랑 1.5랑 차이가 이거 빼죠. 이거 빼고 1.5, 3.4 차이가 1.9 남았지. 여기부터 무한대까지 남아있는 것도 얼마밖에 안 돼? 1.5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얘도 제법 큰 거야. 요 안에서는. 요 정도.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계열로 매겨 놓는 거야. 계열로. 그 밑에 보면 방출 스펙트럼 계열인데 자, 계열은 어디로 떨어지냐로 이제 계열을 잡는 거지. 여기 보면 자, 방출이야. 방출은 떨어져야지 방출이지. 자, 방출을 계열로 좀 나눌 건데 먼저 1번. 어디서 떨어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최고 중첩지가 1번으로 떨어지는 애들. 요런 애들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라이먼 계열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가 누구야? 얘들아, 마지막이 1로 떨어지면 다 라이먼이야. 가장 작은 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그래도 2에서 바로 떨어지면 가장 작잖아. 2에서 1로 떨어지는 라이먼 계열 주차도 뭐를 가지고 있어? 이 칸은 다 가지고 있잖아. 이 칸은. 그러면 이 칸이 진짜 큰 에너지라 했잖아. 10.2짜리. 그러면 라이먼 계열은 기본적으로 10.2는 넘어간다 맞지? 에너지가. 제법 크다 이거지. 요런 애들이 나오는 게 자외선이야, 자외선. 자, 발머 계열은 N이 2로 떨어지는 애들. N이 2로 떨어지는 애들도 이 위에 애들끼리 비교하면 제법 의미가 있다고. 얘랑 비교하지 말고. 그러면 얘는 요만큼은 가지고 나오잖아. 요게 아까 1.9 정도 됐어. 그래서 발머 계열은 1.9 이상의 에너지는 가지고 나온다. 방출된다. 그래서 발머 계열에서 방출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가시광선. 근데 발머 계열도 1, 2, 3, 4, 4개 다음에 5번째부터는 살짝 조금 더 커지는 것 뿐인데 가시광선 영역을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 가시광선이라는 것 자체. 그 다음에 발머 다음 파센까지만. 파센은 N이 3으로 떨어지는 애들. 얘네들은 에너지 엄청 작아. 그래서 저기에서 나올 거다 이거지. 저기서. 그러면 이제 얘네들로 스펙트럼을 만들어 볼 건데 자 N이 4번 궤도, 3번 궤도, 2번 궤도, 1번 궤도 이렇게 따져. 자, N이 4번 궤도에 있는 전자가 있었어. 이 전자가 내려올 수 있잖아. 내려오면서 방출할 수 있는 스펙트럼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 4번 궤도에 있는 전자가 내려올 수 있는 가지수. 내려와서 방출할 수 있는 가지수. 궤도 전이는 한 칸씩만 하는 건 아니라 했어. 4에서 출발한다고 했지. 4에서 무조건 다 떨어진다고 안 했어. 자, 여기서 내려오면서 방출할 수 있는 거는 4에서 3. 자, 이거 방출할 수 있지. 3에서 2도 방출할 수 있지. 2에서 1도 방출할 수 있잖아. 또 4에서 3으로 바로 떨어질 수 있잖아. 3에서 1로 바로 떨어질 수 있잖아. 마지막 4에서
1로 바로 떨어질 수 있잖아.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보면 결국은 4개의 줄을 2개 선택하면 된다, 맞지? 사시 순열인지 조합인지 모르지만 그런 거. 그래서 6가지, 6가지. 그러면 4개 말고 5개면 몇 가지겠노? 5, 4, 3, 2, 1. 10가지. 10가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중에서 에너지를 좀 비교해 보면 라이먼 계열은 기본적으로 라이먼 계열에서 아무리 에너지가 작아도 이거 가지고 있잖아. 이거를 가지고 있는 라이먼 계열에서 에너지가 작은 애가 발머 계열, 다른 계열, 발머 파생 계열의 애들은 에너지가 암만 커서 무한대에서 내려와도 라이먼 계열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들 따라잡지 못해. 그러면 스펙트럼으로 얘들을 6가지를 스펙트럼으로 표현을 하면 계열이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을 거야. 겹치지 못한다고. 그러면 여기 총 6가지 중에서 답을 말하고 라이먼 계열 몇 가지고? n이 1번 궤도가 마지막이면 라이먼 계열이야. 몇 가지야? 2, 1, 3, 1, 4, 1. 3가지 남았지? 발머 계열은 몇 가지야? 2로 떨어지는 애들. 3, 2, 4, 2. 2가지잖아. 마지막 파셀 하나 있다, 맞지? 4에서 3. 자, 그러면 여기서 방출되는 애로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스펙트럼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야. 자, 3개 군집해서 있다, 맞지? 2개 군집해서 있고, 나머지 1개 군집해서 있고. 느낌 오지? 3개 쪽이 무슨 계열? 라이먼 계열. 2개 발머, 1개 파생 계열. 그러면 이 스펙트럼은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지는 것을 표현하는 스펙트럼이네. 파장은 길어지는 거네. 진동수는 작아지는 거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이 선은 뭐예요? 물어보면. 여기 이 선은 발머 중에서, 발머잖아. 2개 발머 계열이잖아. 발머 중에서 이쪽에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니까. 발머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작은 애다, 맞지? 그러면 발머는 4, 2, 3, 2, 2개 있잖아. 둘 중에 그래도 에너지가 작은 놈은 3, 2. 요게 3에서 2로 떨어진 애의 스펙트럼이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가장 큰 놈이 맞지? 요게 라이먼 계열이지, 맞지? 라이먼 계열이니까 오른쪽부터 가장 작은 놈부터 2, 1, 3, 1, 4, 1 이렇게 됐거든, 맞지? 그리고 여기도 보면 라이먼 계열 안에서도 요게 좀 차이가 있지, 요게. 라이먼 계열. 자, 라이먼 계열은 에너지가 가장 작은 놈이 요거라 했어. 자, 얘랑 얘의 차이는 그래도 이거잖아. 근데 얘랑 얘의 차이는 요거잖아. 라이먼 계열 안에서도 그 스펙트럼 사이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계속 줄잖아. 에너지가 진짜 큰 놈과 그 다음 큰 놈의 차이가 여기서 차이보다는 작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에너지 가장 작은 거, 라이먼에서. 그 다음에 조금 차이가 심해. 점점 덜 심해지겠지. 여기 까딱 붙을 거다, 이거지. 얘네들은 에너지 차이가 거의 없잖아. 위로 갈수록. 오케이. 고래. 야, 그만 졸고. 고래 하자. 자, 문제 풀자. 문제 풀면, 별로 안 어렵네. 느낌 온다. 자, 가는 스펙트럼 보면, 자, 얘네들이 무슨 스펙트럼이야, 여기. 꽉 찼잖아. 여기 무슨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자, 얘는 꽉 찬 가운데 몇몇 선들이 사라졌지? 흡수된 거야. 흡수 스펙트럼. 자, 그러면 요게 보통 이제 백열등, 백색광 이런 것들이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이고 나는 백열등에서 나온 연속 스펙트럼인 빛이 뭔가 수소 기체를 지나면서 몇몇 전자를 궤도 전이시키면서 흡수된 거예요. 그게 요성화. 그 다음에 요거는 태양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건데 지금 백색광은 연속 스펙트럼이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제 태양 대기를 통해서 나올 때
흡수가 될 수 있는 거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스펙트럼이 정확하게 다 스펙트럼에 대응이 된다, 맞지?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다 태양의 대기에는 뭐가 있다? 수소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치? 얘가 수소 스펙트럼입니까? 흡수 스펙트럼입니까?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나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맞고. 맞지?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수소 원자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양자화라는 게 뭐라고 했어? 연속적인 에너지가 아니고 툭툭 끊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맞잖아. 이거 태양의 성분에는 수소가 있으면 알 수 있다. 수소 있죠? 겹친다. 다 맞다 이거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백열등 나온 거. 자, 얘는 이제 새로운 거 나왔네. 자, 얘는 꽉 찬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도 없는 데서 선이 그어졌다. 맞지? 요게 방출 스펙트럼. 요거는 흡수 스펙트럼. 자, 방출 스펙트럼도 흡수 스펙트럼에 지금 속하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얘가 같이 있다 이거지.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가는 백열등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이다. 맞고. 니은 나에서 전자의 에너지 변화량은 파장이 B인 빛이. 자, 여기는 파장이 나와 있네. 파장 이게 람다다 람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파장이 길어지지. 그러면 에너지는 파장과 반대로 했어. 이쪽이 파장이 긴 쪽이니까 에너지는 이쪽이 큰 거. 그러면 A랑 B 비교하면 A가 더 큰 거, 에너지. 그러면 파장이 B인 빛이가 A보다 에너지가 크다. B가 A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지.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의 변화량은 지금 우리가 쓰는 그 흡수 또는 방출될 때 그 에너지 차이. 그 변화량, 그냥 에너지가 크다 보면 돼. B가 A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디귿. A에는 수소기체가 포함되어 있다. 얘가 수소겠죠. 저온인 기체. 어디냐? 수소기체. 그래서 수소기체를 포함하고 있다. 맞죠? 랩하는 것 같다. 너무 바쁘다. 자, 가보자. 자, N이 1번 궤도, 제일 안쪽. 2번, 3번, 4번.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근데, 이렇게, 자, 1번하고 2번하고 길이 차이보다 3번하고 4번 차이가 더 크다, 맞지? 실제 궤도가 그래. 반지름이 얘가 얘 차이랑 얘가 얘 차이보다 훨씬 커. 근데, 에너지, 순수하게 에너지만 보면 에너지는 거의 모든 에너지가 다 어디에 벌써 끝난다. 여기에서 벌써 끝나는 거야. 1, 2 사이에서. 그래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자, 기니티 바로 가자. 기억. A에서는, A 뭐고? 중첩지 봐야지. 궤도 전위에서 방출 스펙트럼. A 중첩지가 몇 번 궤도고? 1번 궤도. A 무슨 계열이야? 라이먼 계열. 2번과 1번 사이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라이먼 계열. 에너지가 엄청 큰 애라 했지. 그래서 적외선이 아니고 자외선. 얘는 틀렸어요. 니은.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진동수는 에너지랑 동급이야.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가 큰 거야. 자, A 4에서 1, B 3에서 1. A가 더 크지?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맞고. 이거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는 4에서가 1에서보다 높다. 에너지 준위, 에너지 레벨 다 그냥 에너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의 크기가 4가 1보다 높냐 안 높은 거지? 높은 거지. 에너지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 큰 거라 했잖아. 그게 그냥 에너지 준위야. 그러면 4번 궤도의 에너지 준위가 1번 궤도의 에너지 준위보다 크다. 맞다 이거지. 카메라 잘 되나? 오케이. 그 다음에 19-1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빛을 흡수하는 모습이야. 1번 궤도에 있는 전자가 A 빛을 흡수해서 2번 궤도 갔고 2번에서 B 빛 흡수해서 3번 궤도로 갔대. 자,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익숙한 에너지다. 각각의 궤도에서의 에너지입니다. 자, 기니디 갑시다. 기억. A 빛의 에너지랑 B 빛의 에너지를 더하면 12.1인이 묻는 거네.
그러면 어디랑 어디 차이 보면 돼? A, B 더했으니까. 1번 궤도랑 3번 궤도 차이 보면 된다, 맞지? 12.1 맞지? 13.6이랑 1.5 차이니까. 12.1. 그래서 얘는 맞고. 니은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는 전기력은 어차피 수소 원자 모형이야. 전자 한 개, 원자핵에도 양성자 한 개. 둘이 끌어당긴다는 전기력은 그냥 뭐 하면 작아지노? 멀수록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냥 궤도 번호가 크면 작은 거야. 전기력은. 그래서 2에서가 3에서보다 더 크다 했으니까 얘는 맞다. 이거지. 에너지를 묻는 게 아니고 전기력. 힘은 가까우면 크잖아. 그지? 그 다음에 디귿. 빛의 파장은 A가 B보다 크다. 파장은 에너지가 작으면 큰 거야. 둘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작아? 얘랑 비교할 수 있는 에너지는 없다 했어. 얘가 에너지가 얘보다 작다 했지. 그래서 에너지가 작으면 파장이 큰 거야.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 했으면 틀렸죠. 파장이랑 에너지는 반비례. 에너지가 작을수록 파장 큰 거. 네, 넘어갑시다. 요건 다 풀고 좀 쉬자. 자, 수소 원자 모형에서 1번, 2번, 3번 겠는데 내려오는 게 A이고 올라가는 두 개다 맞죠? B, C. 자, 흡수는 누군데? 흡수하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올라가야지. B, C가 흡수, A는 방출. 근데 에너지 관계가 1번, 2번 사이 B, 2번, 3번 사이 C니까 A가 3에서 1 사이 에너지니까 A는 B랑 C의 합이다. 요게 에너지의 관계야, 지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일단은 관계상은 맞아. 자, 근데 에너지나 F, 진동수는 그냥 더해서 써도 돼. 근데 파장은 뒤집어서 더해서 뒤집어야 된다잖아. 그렇게 형태만 맞춰주면 맞다고. 자, 그러면 A에서 빛을 흡수한다. A는 내려오는 거니까 방출이지. 틀렸고. 자, 이제 이거 볼 건데 파장이잖아. 그러면 잘 뒤집어서 더했어. 마지막 뭐만 보면 돼? A, B, C 관계가 맞는지만 보면 돼. B 더하기 C가 A 관계 맞잖아. 그러면 얘는 맞고. 자, D것도 마찬가지야. 람다 A분의 람다 C야. 자, 뭐 딴 거 생각할 거 없어. A는 뭐예요? 얘랑 얘 사이잖아. 어딨노? 3과 1 사이잖아. 자, 그러면 A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3이 더 크니까 3에서 1 빼면 돼. 요게 A에 해당하는 에너지 맞아. 다음 C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2에서 3이니까 2에서 3 빼면 돼. 요게 C에 해당하는 에너지 맞아. 자, 그러면 요거 둘을 잘 적었어. 근데 문제는 에너지랑 람다의 관계는 뒤집어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 얘에 해당하는 이게 밑에 가야 돼. 밑에. 뒤집혀서 적었으면 맞았는데 얘를 그냥 적었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틀린 거다 이거지. 그래서 관계만 확인해 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 형태가 맞는지 확인해 주면 된다. 넘어가서 얘도 뭔데 이거? 이건 신경 쓰지 말래. 이건 미주다. 미주 갑자기. 자, 1에서 FA 흡수해서 3 갔다가 FB 방출해서 2로 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기니 D 한번 봅시다. 기억. 수소 원자 내에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양자화되어 있다. 불연속적이다.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이건 다 맞는 얘기야. 맞고. 니은. FA, FB. 진동수 크기 비교하네. 에너지 크면 크다 했어, 맞지? 에너지 누가 더 크노? 딱 봐도 3일이 더 크지? 3위보다는. 그러면 A가 B보다 더 크다 해야 되는데 틀렸네. 이거 N이 2번 상태인 전자가 N이 1번 상태로 전이할 때 빛의 진동수는 자, 진동수로 잘 표현하라 하면 에너지로 그냥 표현하면 돼. 똑같이. 자, 그러면
2에서 1로 떨어질 때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A-B지. 그러면 진동수를 표현하는 방법도 A-B야. 그러면 A-B. 절대값은 혹시나 마이너스 될까봐 그냥 쭉 붙여놓은 거. 맞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21번.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게 바닥 상태. 가장 낮은 상태고 1번 궤도 바닥 상태에서 F0 흡수해서 꼭대기에 올라갔어. 올라갔다가 두 번의 방출을 거치면서 다시 바닥 상태. 그런 느낌이야. 자, F0 흡수해서 올라갔다가 두 번 방출해서 내려왔어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F0는 F1 플러스 F2다. 맞죠? 진동수는 그냥 저렇게 더해서 표현해도 된다 했잖아. 에너지처럼. 그래서 기억은 맞다. 자, 니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니 묻네. F2, F1. F1 방출 먼저 하고 마지막 F2 방출하면서 내려왔잖아. 누가 에너지 더 크다 했어? 얘. 얘는 적어도 2일은 가지고 있잖아. 무조건 제일 크다 하지. 그래서 F2가 F1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수소 원자는 바닥 상태에서 F1 빛을 흡수할 수 있니 묻네. 바닥 상태에서는 F1 빛을 흡수해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지? 1에서 2가 워낙 에너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애들, 흡수됐든 방출됐든 애들은 바닥 상태에서 흡수할 수 없다. 이거지. 자, 또 보자. 문제 한번 읽어봐봐. 오케이. 자, 봅시다. 그림 정리. 자, 여기 보니까 바닥 상태에서 F1 흡수했고 이 뭔데? 어, F1 흡수했고 F2 흡수했고 마지막 F3 방출해서 바닥으로 가는 거네. 뭐 기니디 가보면 F1, F2 더해서 흡수해서 올라가서 F3 방출했으니까 이거 맞. 니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F1, F2 비교한다. 처음에 흡수한 게 클 거야. 1에서 올라갈 때요. 그래서 F1이 F2보다 크다.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수소 원자의 N이 1번 궤도의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F2 빛을 자꾸 똑같은 거 묻네. F2 빛을 흡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애가 없어. 바닥 상태에서는. 그럼 얘는 틀렸다. 음. 맞아. 자, 뭐, 여섯 문제. 여섯 문제 다 풀고 시작. 자, 보니까, 자, 두 전위 거점 내려오네. 방출. 광자 AB, 그 다음 빛 AB라 하면 돼요. 방출된다. 자, N이 1인 상태의 전자에 A는 흡수가 된다 했어. 그러면 처음에 이때 방출된 게 B지. 요게 A고. 그러니까 A는 흡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 A가 B보다 에너지 크니까 A가 B보다 진동수 크다. 맞죠? 니은 A와 B의 진동수의 합은 요거다. 자, 얘는 얘는 신경 쓸 필요는 없거든. 우리 에너지식이 아까 한 번 나왔어. 에너지식 표현할 때 요까지는 우리가 했잖아. 맞죠? 요 비례상수로 쓰는 게 얘야. 그러면 빛의 에너지를 하라고 해. H.
요걸로 상수로 나눠주면 진동수 표현하는 방법이잖아. 얘가 진동수 표현하는 방법은 맞아. 그러면 뭐만 맞으면 되냐면 요 에너지의 형태만 잘 표현했으면 맞아. 자, 근데 뭐를 표현해야 돼? 요거 둘이 더한 거 표현하라며. 이거 둘이 더한 에너지는 3과 1 사이의 에너지잖아. 그러면 3과 1을 더하는 게 아니고 3과 1 사이의 에너지 차니까 빼야지. 그래서 얘가 맞으려면 요렇게 쓰면 맞다 이거지. 맞지? 그래서 얘는 틀렸고. 이건 N이 2인 상태의 전자에 B를 입사시키면 B는 전자에 흡수된다. N이 1이 아니고 2네. 그러면 2에서 B 비추면 흡수할 수 있지. 3으로 올라가면 되잖아. 맞다. 그렇지. 그 밑에 것도. 자, 요건 같이 보자. 음,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했는 n제곱분의 1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자, 여기 보면 n이 4번 궤도에서 n이 2번 궤도로 떨어지면서 4람다 제로짜리 빛이 나왔고, 2에서 1로 떨어지면서 람다 제로짜리 빛이 나왔어. 자, 람다는 짧은 게 에너지가 큰 거라 했잖아. 그러면 B보다 A에서 에너지가 몇 배 크게 나왔어? 4배. 자, 근데 B는 요거 차이고 A는 요거 차이인데 이게 에너지로 보면 1대 4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 전체 차이는 줬잖아.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6분의 2니까 차이가 16분의 15이 난다. 맞지? 그러면 그거를 4대 1로 나누어 가진 게 얘들 둘이잖아. 그러면 16분의 15를 4대 1, 15분의 1은 얘. 그러면 16분의 3. 얘가 16분의 12. 그러면 16분의 3이 요거보다 낮으면 되니까 16, 마이너스 16분의 4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2. 근데 뭐 당연히 n제곱분의 1배 된 거예요. n이 2번 궤도니까. 자,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BA 비교하면 얘가 더 크지? 그럼 B에서가 A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지. 니은 C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자, 일단은 에너지.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요거 차이가 4분의 1과 2니까 4분의 3이다, 맞죠? 자, 그러면 4분의 3이까지는 에너지 잘 표현했어. 마지막에 요 에너지를 가지는 빛의 진동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잖아. 는, 그냥 외워보자. 빛의 진동수랑 비례한다까지 갔는데 뭐. 비례 상수가 뭐다? 하, F다, 이거지. F. 하. 그 H. 그래서 H로 나눠주면 4H분의 3이 에너지를 H로 나누면 진동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거지. 얘는 틀렸다. 잘못 풀었다. C네. 미안. 아니. 그게, 네, A로 했다, A로. 4분의 3이가 아니고 C잖아, C. C니까 16분의 15. 이거 바꾸면 돼. 16분의 15로. 그러면 얘가 16분의 15 되니까 이거 맞지? 다음 디귿. 디귿은 이투는 마이너스 4분의 2 맞고. 오케이. 다 해간다. 자, 얼른 이거 하고 고쳐 가자. 자, 요게 아까 좀 해보고 싶었던 그거다. 자, 스펙트럼을 조사해봤대. 자, 먼저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를 어딘지 모르겠지만 라지 n이라는 숫자까지 올려봤대. 올려놓고 올라간 전자가 내려오면서 방출할 수 있는 모든 스펙트럼을 조사했다. 이렇게 조사했다. 그랬더니 스펙트럼이 총 몇 개 나왔어? 방출 스펙트럼 가지수가 총 몇 개 나왔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나왔잖아. 그러면
6가지 방출될 수 있는 곳은 n이 몇 번까지 올라가면 된다 했어? 4번. 4번까지 올라가면 된다 했어. 그리고 딱 봐도 뭔가 지들끼리 뭉쳐져 있잖아. 계열이 뭔가 나누어져 있잖아. 맞지? 여기 3개 뭉쳐져 있고 2개, 1개. 아, 그러면 좌측이 무슨 계열이다? 라이먼, 발머, 파센 계열이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에너지가 작아지고 있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케네디 보면 기억 n이 5다 했으면 틀렸지. n은 4다 했어. 4. 니은은 자 형태는 잘 썼어. 람다 1분의 1 더하기 람다 2분의 1 람다 제로분의 1. 자, 그러면 뭐만 맞으면 되냐면 이게 맞으면 맞는 거야. 이 제로라는 에너지가 E1 플러스 E2가 맞으면 얘는 맞는 거야. 자, 근데 1, 2가 여기 있거든. 발모 2개잖아. 발모 2개 더해서 이 제로는 지금 제로는 처음에 흡수한 게 제로야. 자, 1에서 4까지 올려놓고 이게 이 제로야. 방출되는 것 중에서 발모 2개 더해서 이거 어떻게 되겠나? 발모 2개 더해서는 1, 2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틀렸다. 디귿. 자,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는 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니 묻는 건데, 나와버렸군. 자, 그러면 식을 한번 또 써보는 거지. 자, 이는 하이프. 요거 익숙하게 만들어 놨다, 맞지? 하나만 더. 이는 람다분의 1에 비례한다. 요까지는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한데, 하시. 2개 다 에너지를 표현하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람다 제로분의 하시, 람다 원분의 하시 에너지 잘 표현했어. 뺐어. 얘가 의미하는 게 뭐고? 이 제로에서 이온 뺀 거야. 그거 바닥 상태에서 흡수할 수 있는 묻는 거야. 자, 이 제로는 이거야. 1에서 4까지 올려주는 에너지야. 자, 이 원이 뭔지만 보면 돼. 이 원. 원은 여기 있잖아. 2개가 발모 계열인데 발모 계열 중에서 얘는 에너지가 큰 놈이야, 작은 놈이야. 이쪽이 뭐 있어? 라이몬이니까 이쪽에 에너지가 큰 거잖아. 자, 발모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큰 게 누구야? 발모는 종착지가 2, 3에서 2도 있고 4에서 2도 있잖아. 둘 중에 에너지가 큰 거. 요게 람다 1이지. 그러면 지금 1에서 4 사이 에너지에서 4에서 2 사이 에너지를 뺐다 했잖아. 뺐다. 그럼 남는 게 뭔데? 1과 2 사이의 에너지잖아. 1과 2 사이의 에너지를 바닥 상태에서 흡수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1과 2 사이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2로 가면 되지. 그치? 그래서 흡수할 수 있다. 오케이. 답. 자, 그림과 같이 전이 A, B, C 다 흡수하는 전이네. 흡수 스펙트럼인데 A랑 B의 흡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기억이 자, 여기 파장 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잖아. 그러면 에너지는 반대야.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에너지 큰 게 기억이지. 그러면 에너지 큰 거 찾아라 했으니까 A, B 둘 중에는 B가 에너지가 크다 맞죠? 그러면 얘가 B고 얘가 A다. 둘 중에 하나는 A, B라 했으니까. 자, 기억 A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22이다. 자, 차이 보면 되지 뭐. A는 마이너스 36에서 마이너스 16이네. 22 맞네. 그러면 기억 맞고. 니은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에너지 작으면 작은 거야. B, C. B가 제일 크네. 그러면 B가 에너지가 가장 크니까 진동수도 가장 크다 해야지. B가 C보다 작다 했으면 틀렸고. 디귿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B 맞지? B 맞. 오케이. 자, 이제 다 해가는 것 같아. 한 2개 남은 것 같아.
요거 좀, 실수 많이 한디. 자, 문제에서 이건 니은을 A 줬잖아. 근데 그림에 A, B 있다고 요거 A 하면서 이거 바로 B 하는 애들 있거든. 하면 안 돼. 얘가 두 개가 둘 중 하나가 A, B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A는 해놓고 A라 했으니까 얘가 B가 맞는지 한번 보는 거야. 자,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게 돼? 증가하니까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지. 그러면 A, 니은보다 기억은 에너지가 큰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A보다 더 큰 놈이 여기 들어가는데 B는 에너지가 작잖아. 그러면 여기 B는 아니다 이거지. 자, 기니 D 보면 기억.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가 B보다 에너지 커요. 맞고. 니은, 기억은 B. 틀렸고. 이거.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받는 전기의 크기는 N4, N2. 갑자기 전기를 물어보네. 힘은 가까우면 큰 거. 그러면 번호가 작으면 가깝잖아. 4가 2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지. 4가 2보다 에너지는 큰 건데 전기력은 작지. 멀면 작은 거. 자, 마지막 24-1번. 자, 일단은 문제에서 나오는 궤도 전위는 방출 스펙트럼인데 방출되잖아. 내려오니까. 전부 다 종착지가 어디고 n이 2네. 그러면 이 방출 스펙트럼은 기본적으로 발먹이야. 자, 여기서도 보면 요런 형태를 보고 유추를 할 수 있어. 여기서 이쪽에 에너지가 큰 빛이겠나? 이쪽에 에너지가 큰 빛이겠나? 여기가 에너지가 큰 빛이야. 왜? 간격이 촘촘하잖아. 에너지가 큰 빛들은 에너지 차이가 거의 안 나. 밑에서부터 많이 차이 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에너지 큰 거. 기니디 가보면 기억. 전자가 N이 2인 궤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 빛은 방출이, 뭐 당연하지. 머물러 있으면 궤도전이 나잖아. 맞다, 이거지. 니은.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에너지는 B가 더 크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니까 파장이 짧다. 맞아요. 응. DD. 오케이. 이걸로 원자 모형 끝내고 좀 쉬었다 합시다.